2009년 평양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식 직업은 국영 섬유공장 노동자, 월급은 3,000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원,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매달 꼬박꼬박 중국 돈으로 300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공식 월급의 750배. 국가가 모르는 걸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북한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건국 초기 북한은 꽤 그럴듯한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 공공배급제도.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농민은 수확물을 국가에 전부 넘깁니다. 국가는 그걸 받아서 전 국민에게 고르게 나눠줍니다. 1960에서 70년대 이 시스템은 실제로 잘 돌아갔습니다. 중국 국경 너머 주민들이 북한을 부러워했을 정도로 문제는 90년대에 터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가 사라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홍수와 가뭄, PDS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994년 하루 식량 배급은 450g이었습니다. 1997년엔 128g으로 줄었습니다.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 3년 사이에 최소 20만 명, 최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북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국가가 밥을 안 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삽니다. 북한 전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장마당이 생겨났습니다. 길가에 좌판을 펴고 이웃에게 물건을 팔고 국경을 통해 중국 물건을 들여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불법입니다. 북한 헌법상 사유재산과 개인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을 없애는 순간 사람들이 다시 굶기 시작한다는 걸. 그래서 북한 정부는 이 불법 시장을 전략적으로 묵인합니다. 완전히 허용하지도 않고 완전히 탄압하지도 않는 묘한 균형. 2010년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62%가 공식 직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비공식 수입원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사람 10명 중 6명은 투잡 쪽입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여기서 완전히 예상 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의 주요 운영자는 여성입니다. 이유는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기혼 여성은 법적으로 전업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식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집단. 남성들은 매일 공장에 배치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국영 직장에 얼굴을 비춰야 하죠. 반면 주부로 등록한 여성들은 오전부터 장마당에 나갑니다. 중국산 라면, 러시아 담배, 소로 만든 반찬, 밀수입 USB까지. 그 결과 북한에서 실질적인 가계 수입의 대부분은 여성이 벌어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나라 중 하나에서 여성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강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도가 탄압했는데 그 탄압의 허점에서 자유가 생긴 거죠. 개인이 장마당으로 먹고 살 듯? 국가기관도 자기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북한의 각 정부 부처와 군 부대들은 명목상 예산을 받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권력을 씁니다. 군부대는 건설 현장에 병사를 대여합니다. 정부 부처는 허가권을 팔거나 사업권을 나눠줍니다. 외화벌이 회사들은 해외에 파견 노동자를 보냅니다. 중동, 동남아,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보내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은 북한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꼭대기에는 39호실이 있습니다. 김정은 가문의 개인 자금 관리 부서, 외화 수입, 무기 거래, 마약 밀수, 위조 지폐 등 국가 차원의 회색지대 사업을 총괄합니다. 북한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국가도, 군도, 개인도 마이너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식 경제는 껍데기고 비공식 경제가 실제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집니다. 평양에는 돈주라 불리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 초창기부터 자본을 축적해 지금은 부동산, 유통, 금융까지 손을 뻗습니다. 이들이 사는 평양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북한이 아닙니다. BMW와 벤츠가 도로를 달립니다. 카페엔 태블릿을 들고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엔 이탈리아 파스타가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서울 강남 수준의 가격에 거래됩니다. 반면 평양에서 30분만 벗어나면 전기도 끊기고 식량도 부족한 마을이 나옵니다.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같은 국경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9년 월급 3,000원짜리 공장 노동자였던 그 여성, 그녀가 한 달에 300달러를 벌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먹여 살리기를 포기한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막을 수도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놀라운 점은 붕괴했다는 게 아닙니다. 붕괴 직전의 상태로 70년 이상 버텨왔다는 겁니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억압과 묵인, 이 모순들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 기묘한 나라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을 가장 잘 아는 중국도, 70년째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제된 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 자라고 있다는 것.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요.